팰리세이드의 신형, 드디어 처음 도로에 달려볼 수 있는 기회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뭐가 달라졌는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뭐 포지셔닝이 그런 만큼 얼마나 막 날렵하게 코너를 도느냐, 제동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것보다 가족 용도로, 그리고 또 출퇴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일리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왜 작동 조건이 아니에요? ESC가 꺼져 있으니까 안 된다고. ESC를 켜겠습니다. 근데 주행보조 2 옵션이 들어가 있는 캘리그래피 모델이기 때문에 방향지시 등만 켜도 스스로 차로를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지금 제가 바꾸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기능들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실선에서 깜빡이면 넘어가나요?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닙니다. 네, 아까 계속 제가 초반에 점선과 실선 차선을 이제 직접 읽어내서 표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선 구간에서는 깜빡이를 켜도 차로 이동 기능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요건 마음에 드네요. 근데 중앙을 잘 못 잡는데 코너 구간에서 이 정밀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기는 할 텐데 완전한 센터링을 매끈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자, 코너 구간을 일정하게 돈다기보다는 한 30, 50cm 정도를 차로 중앙에서 살짝씩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경로를 잡는 그런 느낌에 가깝죠. 민감하신 분들은 차가 자꾸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씩 내 몸을 흔들고 있네, 이렇게 좀 느껴질 정도의 되게 좀 자잘한 스티어링 보정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사실 진짜 크거든요. 도로 위에서 내가 점용하고 있는 이 면적 자체가 이 차보다 큰 국산차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5060 5.06m 그리고 1.98m의 폭.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정말 박스 접어놓은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할 때는 그 폭이 뭔가 그렇게 거대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 정렬시키는 이러한 방식들은 산타페랑 큰 느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칸에 세우려고 보면 그때 비로소 엄청나게 큰 차를 내가 운전하고 있었구나 라는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 원격으로 차를 앞뒤로 빼고 있는 이 옵션은 굉장히 좀 필수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 소음 같은 거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휠하체 안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좀 그 방음 처리, 풀사이즈 SUV의 어떤 고급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처리들은 충분히 잘 되어 있는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피렐리 타이어의 특유의 그 구름 소음 같은 거는 완전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저소음 타이어이기도 하고요. 실제 창문도 아마 이중 유리를 썼겠죠. 이중 접합 유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행 소음이나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ESC가 부드럽게 개입하면서 제가 돌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낮게 속도를 제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속 주행 안정성이 정말 놀랄만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관성도 크고, 지금 이 7인승의 21인치 사양이면 2.14톤 정도 되는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진득하게 그냥 쭉 공기를 다 찢어내면서 밀고 나가는 그 탁월한 안정성, 이런 것들은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릇그릇거리는 그런 불쾌한 소리가 없이 이 고요함의 분위기는 유지가 됩니다. ESC가 작동할 때에도 아무 소리 없이 약간 출력이 빠지고 살짝 브레이크가 건드려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속도 제어, 전반적인 궤적의 제어,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에요. 뭔가 이 팰리세이드 이번 모델은 이 소음 잡기에 완전 올인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네요.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속 영역에서는 조금 더 차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리긴 합니다. 근데 뭐 한 5, 6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작은 노이즈들에 덮이면서 엔진 소리는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약간 디젤 엔진 느낌이랑 같아요.
저속이나 1, 2단 출발할 때는 엔진의 존재가 느껴지지만 네, 이제 고단이나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엔진 소음. 자, 그리고 ADAS 시스템을 작동시켜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너무 운전을 안 하고 집중 안 하다 보면 졸리기도 일쑤고 뭐 스마트폰 딴짓하는 위험한 상황들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운전자의 집중도, 주의력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센서가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졸면 어떻게 될까? 졸아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 제가 약간 꾸벅꾸벅 조는 척을 지금 한 10초 정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띠링,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세요, 이렇게 알람이 한번 살짝 튕겨져 나오네요. 자, 지금 90km 구간 단속이라서 그냥 90km 정속 주행 쭉 해봤는데 연비는 리터당 14km 정도가 나옵니다. 이러면 뭐 디젤 탈 때 나오는 연비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디젤도 팰리세이드 탈 때 정속 주행할 때 막 15 이상 연비가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4, 15 이 정도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200마력 후반대인 걸 감안했을 때 200마력 초반대의 그 당시에 디젤 엔진이랑 크게 체감론적으로 연비 차이는 안 난다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승차감. 사실 승차감 부분은 좀 의외거든요. 산타페보다 더 윗급이고 그랜저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 현대자동차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차량,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옵션까지 다 포함하면 6천만 원 정도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런 차에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간 걸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예상했던 승차감보다는 뾰족뾰족한 충격들이 다 걸러지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완벽하게 노면들을 어른스럽게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건 어쩌면 이 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피렐리의 이 타이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연성의 한계,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승차감은 오히려 산타페 쪽이 조금 더 승차감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롤이 결코 적지는 않아요. 중량도 중량이지만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조여놓은 차가 아닙니다. 이 약간 북미 시장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셋업인 것 같고요. 한국향이랑 이 미국 수출형이랑 하체 세팅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팰리세이드는 1세대 모델부터 약간 좀 달랐어요. 훨씬 여유롭고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디 올뉴 팰리세이드 2세대 모델도 그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 요철들을 완벽하게 마감 처리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프리뷰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온로드에서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개인 커스텀인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오프로드 가게 되면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놓고 엔진 시동을 켜놓고 100km 출발. 제일 처음 치고 나갈 때 이때 한번 트랙션 컨트롤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때 힘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 모든 그 탄력을 다 잃어버리는 느낌이에요. 8.8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ESC를 꺼보겠습니다. 사실 2.5리터 터보에 지금 토크가 43kgm 정도 될 정도면 어느 정도 끽끽끽 소리를 내면서 차고 갈 정도의 그 정도의 이 순발력, 기동성이 나오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ESC의 초기 1차 개입 때 출력을 확 죽이는 그때가 너무 강력한 개입을 하면서 뭔가 가속되다 한번 푹 죽어버린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이번엔 ESC를 다 껐더니 7.79초, 7.8초, 2800 출발. 일단 2단 변속이 조금 뜸을 들이고 2단, 3단도 그렇습니다. 7.9초. 뭔가 인상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 딱 그 정도의 영역입니다.
펠리세이드 파워트레인 조합, 일단 2.5 터보 휘발유 버전이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280마력대 정도 출력을 가지고 있는, 토크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고, 이 마력에는 그렇게 큰 욕심을 내지 않은, 뭐 이 차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너무나도 올바른 세팅이죠. 중회전 RPM 영역대에서의 토크만 빌드업 하는 데 집중을 했고, 고회전에서의 토크를 유지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좀 출력에 대한 마진들을 여유 있게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엔진입니다.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고요. 90km에서 8단 기어가 물렸을 때 항속 RPM은 1300 RPM. 그리고 6기통이 아니고 4기통입니다. 2.5인치만 4기통이기 때문에 얌전하게 주행을 할 때에는 뭐 디젤 엔진 아쉽지 않을 정도의 정속 연비를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아쉬웠던 건 7인승 모델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저는 사실 이번 펠리세이드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9인승 시트 배열이었습니다. 옛날 그 봉고9 그때 있었던 333 배열의 그 시트 배열이 너무나도 저는 기대가 됐었거든요. 저의 그 개인적인 로망이 있거든요. 우리 새 가족, 아이랑 와이프랑 제가 1열에 나란히 앉아서 앞쪽 이 경치를 보면서 같이 달리는 것. 이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서 오늘 혹시 그걸 좀 해볼 수 있나 했는데, 네, 오늘은 안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꼭 9인승 차량을 한번 좀 섭외를 해서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디자인 리뷰 잘 안 하는데요, 이번 펠리세이드는 진짜 디자인이 잘생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펠리세이드도 가루 배치 엔진의 FF 기반 차량입니다. 사실 FF 기반 차량들이 여기 간격이 짧고 여기 코가 앞쪽으로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예쁘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게 되는데요, 이번 펠리세이드는 이 램프류를 여기 기둥처럼 이렇게 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쪽 오버행이 꼭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FF 기반이지만 FR 베이스의 그 유럽형 자동차들의 그 긴 후드의 느낌들이 좀 잘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21인치까지 커져 있는 이 휠의 직경,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플랫하게 넘어가는 벨트 라인과 위쪽에서 살짝 유리창을 좁혀 나가면서 뒤쪽으로 긴장감을 더해가는 이러한 라인들이 더해지면서, 뭐 한때는 레인지로버의 실루엣을 너무 닮았다라는 얘기 있었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형태의 그 비율 감각들을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앞쪽 헤드램프처럼 테일램프를 기둥적인 요소로 뒤쪽에 이렇게 박아 넣으면서 전체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잡아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로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블랙톤들을 다 빼고 그냥 원래 외장 페인트 컬러 원톤의 느낌을 최대한 주는 게 이 캘리그래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퍼 쪽은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기는 한데, 이 휠 아치 쪽이 이제 원래 아래급 모델들은 검정색으로 요 포인트가 있다가 이제 요 부분이 바디 컬러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 뚱뚱하고 길어 보이는 느낌이 캘리그래피에서는 좀 있어요. 차가 조금 더 바닥에 착 앉고 바퀴가 더 크게, 높이가 더 많이 올라온 큰 바퀴가 달려있는 효과를 준다면 오히려 캘리그래피보다는 아래급에 있는 트림을 외장 컬러랑 잘 조합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캘리그래피, 프레스티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따라서 살짝씩 인서트들이 다른데, 일단 우리 이거 그 군인들 계급장 있잖아요, 어깨에 달리는 거. 캘리그래피는 6개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와 익스클루시브는 사실 요게 5개로 줄어듭니다. 꼭 6개가 더 멋지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스타일링적으로 5개짜리에 짧게 끝나는 다른 톤의 바디 범퍼가 더 멋지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원톤의 좀 깔끔하고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는 게 캘리그래피고, 좀 더 요밀조밀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그 아래급 트림들의 디자인 추구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 하단 그릴부까지 추가적으로 막아둠으로써 진짜 엄청난 면적의 이 공간감을 앞쪽에서 뿜어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고 느껴졌지만 종국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세대 펠리세이드랑 비교한다면 2세대 펠리세이드가 100배는 더 잘생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구형도 사실 엄청나게 크다고 느껴졌지만 이 신형이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또 더 커졌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후드 높이부터도 다르고 좌우로 뻗어나가 있는 이 면적도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 한 급 아래급의 크기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의 갭 차이가 느껴져요. 정말 외관은 우람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특히 달라졌는지 좀 더 자세하게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 가장 큰 SUV인 만큼 이 뒤쪽 2열 3열 공간이 사실 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1열은 제 176 신장 기준으로 운전석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열로 오시게 되면 일단 여기 안 보이던 스위치가 하나 보이거든요. 네, 요거를 켜시게 되면 그 2열 마사지 시트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모드가 지원이 되고 강도도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잔진동 그리고 또 약간 쿵쿵쿵쿵 밀어주는 이런 느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요거 강하게 해놓는다고 해도 제대로 된 어떤 마사지라기보다는 되게 강력한 휴대폰 진동 모터가 도는 것 같은 게 약간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별도의 옵션으로 되어 있다면 저는 굳이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열선 그리고 통풍까지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어 모듈은 여기 루프 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동 시트로 조절할 수 있는 변화 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이드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도 전동이고요. 시트 높낮이, 이 기울기 이런 부분들도 전동 폭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3열 이 7인승은 이렇게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가면 돼요. 근데 가운데 통로가 살짝 플로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허리를 많이 숙여서 들어가긴 해야 합니다. 3열도 전동 시트입니다. 앞뒤 슬라이드 그리고 등받이도 모두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최대한 눕혀놓은 상태이고요. 트렁크 공간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최대한 뒤쪽으로 물러난 위치가 이 정도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무릎이 앞쪽 시트하고는 어느 정도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이 공간이 있고, 또 이 발등도 앞쪽 2열 시트 엉덩이 아래쪽으로도 지금 쏙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조금 앞으로 빼고 기대서 눕는 이러한 포지션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넉넉한 레그룸은 아닙니다. 오히려 3열에 앉으면 가장 불편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 가운데 자리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자리가 의외로 앉았을 때 이렇게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어서 등받이의 이 쿠션은 좀 불편하겠지만 레그룸은 그래도 그 이상으로 좀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자, 이 가운데 시트 활용할 때 안전벨트 매는 법, 여기 위에 벨트가 있습니다. 네, 이 벨트가 근데 우리가 보던 그 모양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요거를 꺼내셔서 이쪽에 있는 버클에다가 얘를 먼저 체결을 해주세요. 2점씩을 먼저 만드시고 여기 케이스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버클을 꺼내면 됩니다. 네, 여기 꽂혀 있는 요 버클을 빼서 당겨서 이렇게 해서 벨트를 매면 안전하게 3점식 벨트 착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뒤쪽에 이 가운데 자리까지 벨트 매는 경우 진짜 없잖아요. 정말 비상시에 한 번씩 쓰게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벨트 자주 안 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잊어버리실 거예요. 요거를 다 쓴 다음에 이 부분 하얀색 부분을 뭔가 금속성으로 눌러줘야지만 빠지거든요. 손으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옆에 있는 벨트 버클을 끌고 와서 이렇게 이 사이로 흰색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다시 위쪽으로 수납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열에서 내릴 때 이렇게 가운데서 내리는 거 말고 좀 더 우아하게 내리는 방법, 어깨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10초 정도의 기다림이 있지만, 근데 막상 문을 열고 내려보면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사이드 실 부분에 턱이 조금 계단처럼 아래로 살짝 더 내려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밟고 내려가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게 탈 수가 있고요. 바로 3열로 올라갈 때에도 이렇게 타는 게 가운데 복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이 시간을 우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1열 공간입니다. 넓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동안에 좀 보기 힘들었던 요 특이한 나룻배를 좀 깎아 놓은 것 같은 이런 동글동글한 형태의 센터 콘솔, 이게 이제 원래 9인승 버전에서는 실질적으로 등받이 역할을 하는 접이식 방식인데, 이제 요거를 아예 그냥 고정식으로 빼놓고 그 공간을 넓게 이 센터 콘솔 공간으로 만든 것 같아요. 요런 우드 패턴,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대중차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진짜 비싼 소재는 아니지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 능력만큼은 진짜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까지 쭉 살짝 휘어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넓게
앞쪽을 좀 감싸고 있습니다. 운전대 그리고 이 기어 노브는 이거는 좀 줄이는 게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여기를 보는 순간 대중차구나, 대중 브랜드구나 라는 이제 약간 그 환상이 살짝 금이 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전 이게 좀 접히나 했는데 아니면 슬라이드가 되나 했는데 요거는 움직이지 않아서 생각보다 공간을 좀 차지하고 이것 때문에 이 일렬 공간이 막 여유롭게 넓다 이런 느낌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인 느낌은 그랜저의 SUV 버전이다 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이 여러 가지 컬러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인데 간단하게 이 컬러들의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약간 그린기가 나고 있는 그러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검정, 빛을 많이 받으면 그린 계열로 올라오는 그러한 컬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머링 실버 메탈릭, 요것도 인기 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원톤 느낌으로 위쪽에 있는 크롬이랑 가장 하나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톤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실제보다 차가 커 보이는 그러한 컬러이기 때문에 존재감도 좀 확실하고, 오늘 저희가 타볼 이 차량 이 컬러도 국산차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느낌은 아니죠.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파스텔 톤 느낌이 좀 나는 브라운 계열, 일단 가장 깔끔한 조합이기는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은 요 순백색의 조합은 이 캘리그래피 트림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쪽 아랫부분이 진짜 원톤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이 아래 트림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블랙 계열의 인서트가 들어가면서 약간 투톤 느낌들이 좀 나는데, 캘리그래피의 화이트 조합은 게다 깔끔한 아주 단아한 느낌을 주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시승기를 찍을 때 이 차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이쁜 구석들, 장점들을 이렇게 좀 잘 뽑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단점들, 개선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팰리세이드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개선해야 될 것들이 군데군데 좀 보인 느낌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차를 타보니까 깡통 하이브리드가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모터가 승차감을 조금 더 개선해주는 그 제어로직까지 들어가 있는, 프리뷰는 들어가 있지 않은 딱 그 버전이 어떤 느낌일지, 오히려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팰리세이드 스타일링만으로 선택한다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스타일링 90점, 주행감각 80점, 공간 95점, 옵션들 95점, 연비도 이 정도면 90점. 오늘 시승은 사실 굉장히 짧게 한 1시간 남짓만 좀 타봤거든요. DRL 처음에 그 라이트 세레모니 하는 것도 기본형은 한 가지인데, 블루링크에서 돈을 내면 4가지의 패턴이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 과연 돈 내고 쓰실 분들이 반감이 없으실지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기는 한데, 그거 그냥 기본형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